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80도를 웃돌면서 한철 무더위가 예상돼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모리얼데이 황금 연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수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이 85도까지 올라가는 등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8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무더운 날씨로 뉴욕, 뉴저지 시민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나무 그늘과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시설물을 찾는 등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 played tennis today in the morning and it was so hot. We're playing pretty often, but it was so hot, impossible to play even. It's something with the sun or I don't know, the humidity. 오늘 너무 덥네요.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가족들과 함께 해변가나 냉면집에 가서 시원한 냉면을 끓인 동치미 국물이 그리운 날입니다. 뉴욕시는 지난 1980년 미국 동북 폭염으로 1250명이 숨진 뒤부터 89.6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사흘 이상 계속될 경우 쿨링센터로 불리는 폭염 대피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냉방기기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냉방병 등 각종 여름철 질병과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시민들의 여름철 위생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뉴욕 한인연합이 30일 프로싱 대동연회장에서 김성곤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에서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발기대회를 가진 민주평화통일 뉴욕협의회 약칭 뉴욕민주연합이 30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김성곤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과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미 동부 지역 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창립대회에서 김성곤 수석 부의장은 내년 4월에 치러질 한국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에 치러질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투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재동포 정책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위원들이 들어와 계시고 또 저희는 이런 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재동포들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LA를 시작으로 시카고와 토론토, 워싱턴 DC에 이어 뉴욕까지 각 미주 지역별 민주당 한인연합체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해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뉴욕 민주연합의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한국에서 해외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시설을 활용해 한국의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한국 국회에 제출해 미주 한인 동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 스카이라이프 등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과 인터넷 매체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인 동포 방송사 등을 통한 연설과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미주 동포들의 알 권리를 제한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그 홍보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창립대회를 마쳤으니까 이제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많은 분들께 민주당의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런 권리를 갖게 돼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동포 사이의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뜨거운 조국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편 김성곤 의원은 뉴욕 민주연합 창립대회에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관심사인 재외국민 투표의 우편 투표와 관련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이 힘들면 이후 12월에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대선에서 반드시 미주 동포들의 편의에 맞는 우편 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에 더욱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혀 민주당 지지 동포 회원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민주연합 창립대회에 참석한 김성곤 의원은 이번 주부터 개원되는 한국 국회 등원을 하기 위해 30일 저녁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한국 정부는 1일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 내용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진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북한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란식 제재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은 제재 대상이 된 이란의 단체 기업 개인과 거래한 외국 기업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이란 제재 대상 기업 등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 제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현재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 지난주 제출된 이란, 북한, 시리아 제재 통합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일부 뇌종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위험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또 14개국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암연구소 실무그룹은 가능한 모든 과학적 증거를 검토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로 분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분류하게 되면 WHO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생 연관성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그동안 휴대전화 이용과 암 발병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물담배가 유행하고 있지만 건강 위해성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이 담배의 유해성 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각주 의회와 대학 당국, 보건당국 등은 물담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커네티컷, 어리건주 등에는 물담배 바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이 제정됐고 뉴욕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조치들이 도입됐습니다. 보스턴과 메인주에서는 실내 금연법에서 물담배 바를 예외로 인정해줬던 면제 조치를 없앴습니다. 뉴욕주에서 흡연자들의 입지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23일부터 공원과 해변가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한 데 이어 뉴욕주의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프리 디노위츠 주 하원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와 맨하탄 리버뱅크 등 뉴욕주가 관리하는 해안가와 공원 및 골프코스 등에서도 금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제외한 기타 모든 공간에서는 금연을 의무토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5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디노위츠 의원은 공원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건강한 활동을 즐기려고 찾은 비흡연 시민들에게 되려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법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은행의 수수료를 피하는 각종 팁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체이스은행 등 대형은행들이 수수료를 인상하고 소비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인은행을 포함한 중소은행들도 잇따라 서비스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하고 있어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들을 비교하고 체킹 계좌 유지 비용이 유리한 은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은행들을 비교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또 체킹 계좌의 최소 잔고를 유지함으로써 월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티은행의 경우 현금 인출과 데비카드 구매 등 5가지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타은행의 ATM 사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매회 $2에서 $2 50센트 정도의 수수료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서 초과 인출에 따른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평상시 자신의 잔고를 확인하는 버스를 드리고 쇼핑 시 현금이나 수표 체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통계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13명이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7명보다 2배 가까운 85.7%, 2008년도에 3명보다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항만청은 주 정부와 시정부 예산 삭감으로 교량 순찰 인원이 대폭 줄어든 것을 자살률 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로버트 에그버트 항만청 대변인은 최근 인원이 대폭 줄어들어 실제로 교량 도보 순찰과 자전거 순찰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러커스 뉴저지 주립대학 신입생인 타일러 클레멘트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뒤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투신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차세대 자동차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로 보고 개발 중이라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드는 운전자가 운전을 위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동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베이비 부머 10,000명이 매일 65살이 되고 미국에서만 2,600만 명의 당뇨 환자가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포드 측은 설명했습니다. 포드는 또 운전자의 심장 박동을 검사해 심장 발작을 미리 예견해주는 자동차 자석도 개발하고 있으며 천식 환자를 위한 호흡 상황 파악, 알레르기 환자를 위한 화분 계측, 그에 따른 처방 등을 제시하는 기능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퇴임하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1일 고별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를 출발해 하와이를 거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이어 브뤼셀로 이동해 나토 관계자들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정권을 거쳐 4년 반 동안 국방장관으로 재임한 게이츠의 이번 아시아 유럽 순방은 미국의 국방 수뇌부 교체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 정책이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끝없는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더블 DB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미국 20개 대도시 지역의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3월 S&P 케이스-쉴러 지수가 1년 전보다 3.6% 하락한 138.16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이런 하락률은 지난 2009년 1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대치이며 3월 지수는 지난 200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2월의 전년 대비 하락률 1.1%는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하락률 전망치 3.3%를 넘는 수준입니다. S&P 지수 산출위원회의 데빗 블리처 위원장은 이달의 수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더블딥 현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주택가격은 조만간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 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계승과 보존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 시연이 LA에서 열립니다. 특히 이번 시연에는 한국전 참전과 세계 평화를 위한 순국 선열들을 추모하는 천도제를 봉행함으로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2009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제가 LA에서 시연하게 됐습니다. LA 봉원사 청원 스님은 영산제는 불교 문화와 의식을 벗어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미래의 문화 창조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세계에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 문화재예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50% 지정이 돼 있고 또 세계 유네스코에 또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서 또 우리가 그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게 전파해야 되고 우리 실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영산제 보존회의 청산 스님은 이번 시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한국전 참전과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들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천도제를 봉행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1 세계 평화와 경제 성장을 기원하는 주제로 영산제가 개최되며 원래는 3일 동안 진행되지만 LA에서는 축약된 행사로 선보입니다. 한국의 사계와 생로병사를 주제로 시연하게 되며 살풀이와 승무, 범패와 발화춤 등 무용과 삼현 육각, 취타 등 음악을 포함한 연극적 요소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승려들이 사용을 하고 행하시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전파되어서 그런 하나의 문화를 또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영산제라는 것이 스님들만 하는 의식, 불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의미도 대불해서 영산제는 예로부터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진행됐던 불교 의식이었지만 2007년부터 호국 영령의 혼을 기리는 현충일에 개최하는 행사가 됐습니다. LA 봉원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영산제는 오는 6월 26일 포드 극장에서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됩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6월 1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기온 65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맑고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몇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있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커네티컷 주의회가 자체 드림 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주 상원은 지난달 24일 공화당의 의사진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서 주 하원을 77대 63으로 통과해 댄 멀러의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되면 불법 체류 학생들도 주립대학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주내 고등학교에 4년간 다닌 학생이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을 오가는 저가 버스가 운전사 과실로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승객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31일 오전 5시쯤 승객 58명을 태운 스카이 익스프레스사 소속 버스가 버지니아주 볼링그린 지역 95번 고속도로 선상을 달리던 중 중심을 잃고 뒤집혔습니다. 이 버스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출발해 맨하탄 차이나타운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요 보험회사들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두 자릿수 인상했습니다. GHI 소그룹 16.4%, 엠파이어 HMO 소그룹 14.9%, 엠파이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13.1% 등입니다. 그나마 보험국이 회사들이 제출한 인상안을 최고 10%포인트 삭감,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입니다. 평균 인상률은 1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7일 실시될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올해 선거에 출마한 한인은 잉글로드 클립스 글로리아 오 조민자 시의원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케빈 오틀 주 상원의원입니다. 이들은 당내에 다른 경쟁자가 없어 한 표 이상만 받으면 11월 8일 본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잉글로드 클립스의 경우 정당별로 세암 3년 임기 시의원 후보 2명을 선출하는데 민주공화 모두 2명씩만 예비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당국의 취업비자 사기 스폰서 색출을 위한 현장 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면서 해당 한인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중점 실시해왔던 종전 실사와는 달리 무작위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갈수록 심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업체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휴대전화 사용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31일 휴대전화를 엔진 배기가스와 나란히 발암 가능성 물질로 분류하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WHO 국제암연구소는 프랑스 리옹에서 8일 동안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었으며 발암 가능성은 발암물질, 발암 추정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유럽 5개 주에서 운영 중인 주말 한국학교에 올해 비한국계 등록생 증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산하 뉴욕 한국교육원이 최근 웹사이트에 게재한 2011년도 제외 한글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타인정 주말학교 등록생 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말 한국학교 현황은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 등 교육원 관할 5개 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타인정 등록생 집계를 별도로 시작한 2009년 첫 해에는 316명이었으나 올해 620명으로 2년간 96.2% 증가를 보였습니다. 전년도 565명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내 상점 간판에 영업연기가 60%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입법화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니엘 홀레란 시의원과 피터구 시의원은 31일 그레이스맹 주 하원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시의회 법무팀의 사전 심의를 통과 오는 6월 9일 시의회 공공안전분과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사무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사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9회 포트리 아트 뮤직 페스티벌이 오는 6월 5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선상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문화축제에는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예술품과 수공예품들이 전시 판매되며 두 곳의 야외 무대에서는 뮤지컬 공연과 라이브 콘서트를 비롯해 각종 다채로운 이벤트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한 포트리 공용 주차장에서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 쇼를 함께 선보이며 푸드코트를 포함해 약 100여 개의 간이 점포도 개설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오는 4일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2011년도 제12차 모국연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지난 미 동부 아이비리그 탐방에 이어 제12차 모국연수를 실시하는 이번 뿌리교육재단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모국연수에 대한 일정부터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포트리 한인회 주최로 6월 21일 포트리 도서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 More Than Myself를 개최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뮤니티의 역할 중요성을 알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장래의 바람직한 롤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견을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뉴저지 참빛교회 고 안태호 목사 기념 장학회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미국 거주자로 현재 신학대학 또는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허가된 풀타임 학생으로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에 한합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입학허가서 혹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며 마감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지난 26일 관할 지역 재회동포들의 사건, 사고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11년도 자문 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 뉴욕 총영사관 김영목 총영사는 자문 변호사 위촉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 및 재외동포 권익 신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자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문화는 정치다입니다. 파리 8대학에서 프랑스의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문화 관련 일에 종사해온 저자는 프랑스인들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하며 프랑스 정권은 어떤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문화와 정치라는 생소한 결합이 한국 사회에도 충분히 가능하며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정책에 관한 자료가 척박한 한국에서 문화정책 연구자들과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사례를 제공하게 될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